밤이 이렇게 길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창밖 비가 유리에 실 같은 줄을 긋고 있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띵 울렸고 문틈으로 작은 그림자 하나가 비쳤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연 사람은 강재인이 아니라 낯선 남자 태올이었습니다. 그 뒤에 잠옷 위에 바람막이만 걸친 황지호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엔 종이 비행기 하나. 태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아이가 저를 아저씨라 부르며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 해서요. 지호가 수줍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저씨가 가르쳐준 접는 법 엄청 잘 알아요. 내일도 와요? 그 한마디에 세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안 돼. 밤에 낯선 사람이랑 나가면 안 되는 거야. 태호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함께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것만 전하겠습니다. 아이가 누군가를 속이면서 버틸 얼굴이 아닙니다. 세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입 다물라 했지. 태호는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자. 문이 닫히고 초인종 소리가 먼 기억처럼 사라졌습니다. 그 시각 도로 갓길. 환기찬의 차 안엔 아직 식지 않은 숨결이 떠 있었습니다. 안전벨트가 풀리는 소리와 함께 제인이 문을 열고 차가운 공기를 들이켰습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더는 쫓아오지 마세요. 기찬이 뒤늦게 따라내리며 말했습니다. 제인아,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제인이 돌처럼 단호한 눈으로 잘랐습니다. 그 말 오늘만 3번째입니다. 사랑이면 다 용서됩니까? 당신은 나를 데려가고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까? 욕심입니까? 기찬이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빗소리가 대답처럼 굵어졌습니다. 제인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거리 유지입니다. 접근 금지 신청서 오늘 접수합니다. 회사에서도 공식 창구로만 이야기하세요. 사적으로 전화하지 마세요. 기찬은 한숨에 웃음과 울음이 섞인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넌 언제부터 그렇게 강했지? 내가 약할 때 당신이 무너뜨렸으니까요. 제인이 돌아서 걸었습니다. 도로를 비추던 가로등이 한 칸씩 멀어졌습니다. 이 장면 정말 심장이 쫄깃하죠? 여러분 여기서 잠깐. 앞으로 더 큰 폭탄이 터질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아침. 사무실 엘리베이터 앞 강승우가 종이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봉투 안엔 손수 쓴 편지와 초콜릿 2개. 그가 경비 아저씨에게 건넸습니다. 어제 야근하셨죠? 덕분에 불 꺼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저씨가 활짝 웃었습니다. 휴,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다 하네. 그때 복도 맞은편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보람이가 종이 비행기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승우 삼촌. 제인 이모가 접는 법 알려줬어요. 삼촌이 비행기를 받아 하늘로 띄웠습니다. 비행기는 크게 돌다 유리창에 살짝 툭 닿고 내려왔습니다. 그 투명한 유리에 복도 저편을 급히 걸어오는 황기찬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그는 둘의 모습을 힐끔 보고 곧장 비서실로 향하더니 낮게 호통쳤습니다. 회의 잡지 말랬지? 오늘은 아무도 들이지 마. 비서는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 집에 오늘 손님 또 오신다던데요? 기찬의 표정이 딱딱해졌습니다. 누구? 미국분 태오리 씨요. 집. 부엌에선 노숙자가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고 세리는 조용히 냉장고에서 물을 꺼냈습니다. 노숙자가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그 양반 뭐 하는 사람인데 밤마다 들락거리나. 그 집에는 잠은 자냐. 세리가 냉랭하게 답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은 손님이에요. 그리고 지호는 내가 알아서 합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 마이클 클리닉. 세리는 재빨리 거실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서류 그때 말한 대로 처리해주세요. 날짜는 10살 전으로. 네, 수술 동의서와 처치 기록. 빨리요. 전화를 끊자마자 뒤에서 노숙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술? 누가? 넌 또 무슨 수를 쓰려고? 세리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엄마는 그냥 모른 척만 해요. 이 집을 지키고 싶으면. 노숙자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킨다고 다 지켜지나? 사람은 말이야, 거짓말로 집을 지으면 비 한 번에 무너진다. 세리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비가 오늘은 안 올 겁니다. 하지만 창밖에선 이미 잔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도윤은 회사 근처 작은 분식집에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배달대행 기사였습니다. 그날 밤 영상 있다고 하셨죠? 기사가 USB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요. 골목 입구에서 누가 차에 대고 크게 소리친 게 찍혀 있어요. 날짜랑 시간이 그 사건 난 날이랑 겹친다더라고요. 도윤이 USB를 손에 쥐었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제대로 쓰겠습니다. 기사가 머뭇거리다 물었습니다. 근데 그 아가씨 그때 정말.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실은 나옵니다.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분식집 주인 아주머니가 떡볶이를 포장해 건네며 웃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착해야 나라가 좋아지지. 이거는 내가 쏠게. 도윤이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작은 친절이 그날따라 마음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오후 디자인실. 제인이 바늘로 헝겊 인형의 마지막 실을 매듭 지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아이들용 쿠션 샘플과 포장 리본이 펼쳐져 있었고 옆자리 강승우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누나 오늘 병원 같이 갈래요? 엄마 오전엔 괜찮다가도 오후엔 조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제인이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까요? 같이 가요. 근데 그 전에 한 군데 들을 데가 있어요. 제인은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만 한 크기의 녹음기. 승우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거. 제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거 말고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노래 담아둔 거예요. 기억이 흔들릴 때 노래가 손잡아줄 수도 있잖아요. 승우의 목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요, 누나. 같은 시간 태호는 장난감 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유리 진열장 너머로 해적선이 돌아가고 작은 인형이 도리질하며 웃었습니다. 7살 마음엔 어떤 바람이 불까? 그가 중얼거릴 때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 건 가서 묻는 겁니다. 방에서 말고요, 마당에서. 태호가 돌아보니 정호성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오성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를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말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너무 오래 숨기면 그때가 와서 더 아픕니다. 태호가 미간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이에게 말해야 합니까? 오성은 망설임 없는 눈으로 답했습니다. 말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겁니다. 아이가 묻기 시작할 때 기댈 수 있는 어른이 곁에 있도록. 해질녘 병원. 자영은 창가 의자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인이 녹음기를 살며시 올렸습니다. 둥지 전주가 흘러나오자 자영의 손이 작은 박자를 탔습니다. 이 노래 네가 어릴 때 좋아하던 노래지. 제인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엄마 기억나요? 자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이 물처럼 흘러도 손으로 떠마시면 그 순간은 분명하더라. 승우가 옆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엄마 배고프죠? 내가 좋아하는 김밥 사왔어요. 자영이 승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 입이 짧아서 김밥 잘 안 먹었는데 이젠 잘 먹어요. 남자니까. 세 사람의 웃음이 작은 병실을 채우고 있을 즈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노숙자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제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노숙자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제인이 한숨을 삼켰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노숙자는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오래전부터 내 손에 있던 거다. 왜인지 오늘은 무게가 버겁네. 봉투엔 누렇게 바랜 영수증 몇 장과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주 오래된 주택가 골목 그리고 누군가 서둘러 달려가는 뒷모습이 흐릿했습니다. 노숙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큰 비가 왔지. 밤. 집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을 때 복도에서 갑자기 쿵 소리가 났습니다. 지호가 가방을 끌어안고 서 있었습니다. 세리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어디 가려고? 지호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내일은 종이 비행기 말고 진짜 비행기 얘기해준대요. 세리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 사람은 내 아빠가 아니야. 지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럼 아빠는 누구야? 세리는 말이 막혔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아이의 얼굴은 더 굳어졌습니다. 그때 현관문 암호를 풀고 들어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환기찬이 들어왔고 사소한 악취가 뒤따랐습니다. 술 냄새였습니다. 세리가 짧게 외쳤습니다. 지호 앞에서 술 냄새 풍기지 마. 기찬이 비틀거리며 웃었습니다. 이 집 공기 좀 바꾸자. 내일 아침엔 다 나갈 거야. 나랑 제인이. 세리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습니다. 뭐? 기찬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남의 얘기 듣지 말고 내 말 들어. 난 지금 다시 시작할 거야. 고지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윤희. 세리가 놀라받기 전에 기찬이 먼저 휴대폰을 낚아채 받아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 윤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오늘 아이에게 동화책 몇 권을 읽어주다 생각했습니다. 거짓말은 결국 주머니에 구멍을 냅니다. 내일 우리는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나갈 겁니다. 거기서 누가 아이에게 진짜 어른인지 보여드리지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거실엔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세리가 이빨을 악물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기찬은 멍하니 천장을 보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나가. 어디로? 바다. 바다는 거짓말을 씻어주니까. 다음날 새벽 바닷가. 파도 소리가 낮게 깔리고 하늘은 아직 푸르스름했습니다. 제이는 멀찌감치 아이와 함께 조개껍데기를 주었습니다. 도윤이 차 뒤에서 작은 캠핑 의자를 꺼냈습니다. 왜 하필 바다죠? 제인이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은 늘 바닷가를 좋아했어요. 흔적을 지우기 쉬워서. 도윤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남기는 날로 하죠. 지우지 말고. 멀리서 검은 승용차가 다가왔습니다. 운전석엔 황기찬, 뒷좌석엔 지호와 노숙자가 탔습니다. 세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가 멈추고 지호가 먼저 뛰어내렸습니다. 이모. 아이가 제인의 품에 안겼습니다. 제인이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바다 냄새 나지? 오늘은 소리도 예쁘다. 기찬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어제 말한 대로 오늘은 조용히 얘기나 하자. 도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늘은 아이가 먼저입니다. 어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그때 뒤쪽 주차장으로 또 다른 차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태호가 내렸습니다. 그는 주춤주춤 바다 쪽으로 걸어오다 멈춰섰습니다. 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둘 사이에 머물렀습니다. 태호가 아주 조용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호도 따라 손을 흔들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그 순간만큼은 멀리 물러난 듯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언덕 위에서 누군가 우왕좌왕 내려오다 돌부리에 발을 헛디뎠습니다. 세리였습니다. 지호, 오지마. 그녀가 아이에게 팔을 뻗는 순간 귓가를 가르는 경적 소리와 함께 택시 한 대가 코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택시가 급정거하며 창문이 내려갔고 운전석의 중년 기사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기 혹시 황기찬 회장님? 저번에 야밤에 여기 근처 오셨죠? 그날 블랙박스 가져오라 하셨죠? 이거요. 그는 작은 SD카드를 흔들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 점으로 모였습니다. 세리가 숨을 삼켰고 기찬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걸어가 SD카드를 받았습니다. 제인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바다가 지우지 못하네요. 남네요. 바람이 방향을 바꾸듯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노숙자가 지호의 어깨를 감싸며 낮게 울었습니다. 얘야, 오늘은 바람이 세다. 등을 따뜻하게 해주자. 세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입술이 새하얗게 질렸지만 눈빛엔 마지막 고집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우리 가족 건드리지 마. 그 순간 지호가 천천히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나한테 비행기 접는 법 알려주는 사람이야. 그 말에 바다가 잠깐 잦아든 듯 했습니다. 세리의 어깨가 서서히 내려앉았습니다. 기찬이 그 틈을 타 말했습니다. 제인아, 오늘은 그냥 보내자. 아이 앞에서 이런 거 옳지 않다. 제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아이 앞에서 옳은 것만 하겠습니다. 거짓말은 오늘 여기까지만. 그녀는 도윤에게 눈짓했고 도윤은 택시에 다가가 블랙박스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 오래된 밤의 소리와 불빛이 파도처럼 깜빡였습니다. 누군가의 숨가쁜 걸음,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 그리고 결정적인 한 장면 앞에서 도윤은 제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인이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이 앞이니까 여기까지만 봅시다. 나머지는 어른들끼리 조용히. 그렇게 모두가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해가 구름 사이를 뚫고 살짝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태호가 지호에게 말했습니다. 다음엔 연날릴까? 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세리는 잠깐 눈을 감았다 뜨고 아이의 목도리를 고쳐 메어주었습니다. 바람 분다. 감기 걸린다. 목도리를 고쳐주는 손끝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 제인은 조수석 창에 고개를 기대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너무 세게 밀진 않았나요? 제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가 보는 앞에서 무너뜨리진 않았어요. 다만 넘어지지 않게 경계만 그었어요. 도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다음은 우리 차례네요. 선을 지키는 어른들. 제인이 작게 웃었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아이에게 비행기 말고 연을 만들어주죠. 오래 하늘에 떠있게. 밤이 다시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밤은 아까 그 밤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누구도 쉽게 잠들지 못했지만 누구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가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파도 소리. 거짓말을 씻어내는 소리. 그리고 그 소리 사이로 누군가의 낮고 고른 숨소리. 다음 날을 버틸 힘이 되는 살아있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질 때 단 한 줄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내일 아이가 먼저 묻습니다. 어른들은 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전개와 충격 반전 예측은 제가 계속 준비할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내일도 꼭 찾아와 주세요.